1학년 친구들, 이번 주는 시험 기간입니다. 그죠? 근데 시험 기간인데, 아동 미술 수업은 시험을 치지 않기 때문에 3시간을 그냥 계속, 이 파워포인트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면 퍼즐 만들기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4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활동 순서 다시 한번 보면요. 원하는 크기로 폰보드를 재단을 해야 되고 상하면 2장으로 그리고 자기가 퍼즐의 그림에 그려질 동화의 내용 그죠? 밑그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색칠하는 거, 그 다음에 퍼즐 조각 자르기,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퍼즐 완성하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퍼즐 그림에 색칠하는 거, 저번 시간 일부 색칠하는 거 했었죠. 그래서 색칠하는 거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완성된 평면 퍼즐 그림입니다. 자, 밑그림 그리기부터 좀 해보면 연필로 그림의 큰 부분에 덩어리 형태로 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죠? 우리 그림이 지금 여기 할아버지가 있고 우리 주인공 꼬마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테이블 그리고 배가 있었죠. 그죠? 이런 정도로 중간에 구도를 잘 맞게 해서 센터에 들어가게끔 해서 이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부분을 그려놨으면 그 부분에 이제 좀 더 세밀한 부분으로 주인공 그리고 내부에 이제 그림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소재들을 이제 좀 더 세밀하게 그려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좀 더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었어요. 그죠? 나무도 뒷부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오리 또 가장자리에 지금 호수에 지금 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오리도 있으면 훨씬 호수에 대한 느낌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리도 그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탕재료의 밑그림이 거의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물감으로 칠하면 되겠죠. 그리고 폰보드는 코팅이 된 종이가 부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우면 자국이 남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그리지는 마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조금 진하게 그렸어요. 여기 사진에 좀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연하게 수채화 기법으로 칠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연필이 남거든요. 근데 그 연필이 스케치 부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것도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저분하면 좀 보기가 그렇죠. 그래서 바탕 재료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린 위에다가 네임펜으로 다시 한번 그려줬습니다.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림들은 이렇게 거의 외곽 테두리가 검은색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검은색으로 테두리를 칠해주면 이 주인공 그리고 그림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임펜으로 한번 그려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네임펜으로 다시 밑그림을 그리니까 훨씬 선명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요런 부분들은 지금 나무는 어때요? 자연스러운 자연의 소재를 붙여가지고 배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좀 이렇게 곡선 가운데서도 요런 좀 자연스러운 요런 터치들도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네임펜으로 밑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런 나무들은 네임펜으로 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 배경은 그냥 은은하게 칼라도 굉장히 연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경은 크게 이렇게 진하게 그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들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이 주인공들이 지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배경에는 네임펜을 또 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임펜으로 밑그림이 다 그려졌으면 이제 색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팔레트 버스칼라 쓸 때 유리한 팔레트고 요거는 이제 수채화 그림 그릴 때 유리한
파레트라고 전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레트이 넓으면은 수채화 물감은 여기 전부 다 짜서 튜브에서 짜서 말려가지고 붓에 물을 묻혀서 여기 색깔을 붓에 묻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색깔을 섞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색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팔레트가 필요합니다. 자, 요거는 네임펜으로 그려지지 않은 그림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네임펜으로 그리고 칠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놓고 네임펜으로 칠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수치화 기법으로 그린 그림은 네임펜을 표시해 놓고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 이제 수치화의 그 수성이 네임펜에는 먹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네임펜이 그대로. 근데 이제 포스트 컬러 물감을 쓰는 경우에는 진하게 표시되면 그 포스트 컬러는 오일을 사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네임펜으로 표시한 게 위에 포스트 컬러 물감이 묻으면 네임펜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칠해놓고 다시 이제 네임펜으로 칠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네임펜을 그려서 해도 되고 연필로 그려진 다음에 해도 되고 그래서 네임펜을 그려 놓고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스트 컬러 물감을 칠하고 나서도 그 위에 안 보이는 부분만 다시 한번 또 덧칠을 해주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원하는 색깔을 이제 만들어 봅니다. 그죠? 팔레트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포스트 컬러가 많이 굳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이제 수채화 물감들을 짜놓고 말려서 쓰는데 지금 포스트 컬러 물감이 굳어져서 말라 있어서 여기에 이제 붓에 물을 칠해서 묻혀서 색깔을 붓에 묻히고 여기 지금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녹색이 진해서 좀 연두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란색을 조금 더 섞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하는 색이 나왔다면 팔레트 상에 봤을 때 요걸 이제 종이 위에 한번 칠해 봅니다. 그죠? 팔레트 위에서 본 색깔과 종이 위에서 본 색깔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농도의 차이로. 그래서 종이 위에 한번 칠을 해서 묻혀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그죠? 그래서 색깔이 좋다고 생각되면 이제 그림 위에 칠을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전번에 얘기했듯이 이 수채화 기법은 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색깔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붓에다가 색깔을 묻혔을 때에는 붓에 색깔이 많이 묻어 있죠. 물감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덩어리라기보다 물이 묻혀 있는 많이 색깔이 묻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갈수록 이제 붓에 묻어 있는 색깔이 적어지니까 뒷부분으로 갈수록 연해지는 효과를 내죠. 그죠? 근데 그 부분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지금 연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고 그런데 다시 한번 붓으로 요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터치를 해서 색깔을 좀 정리해 줘도 되고 그리고 좀 더 진하게 하고 싶다면 조금 마른 후에 다시 같은 색깔을 칠해서 여기에다가 좀 칠을 해 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지금 네임펜으로 이렇게 선이 있지만 이런 선들을 붓으로 색깔로서 표시를 해줘도 됩니다. 색깔로 해서 예를 때는 이 지금 칠해진 연두색이 다 마르고 나서 요거보다 진한 색을 붓에 묻혀서 요 선에 따라서 그리면 선이 진한 색이니까 그죠? 물감 진한 색이니까 잘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배를 한번 연두색으로 칠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연두색과 노란색 계열로 마감이 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은은한 봄의 느낌이 나는 따뜻한 느낌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연두색 계열, 노란색 계열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전번 시간 요전까지 전번 시간에 했고요. 그래서 배가 이제 다 칠해졌으면 그다음에 인물에 한번 색깔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할아버지의 옷에 있는 칠을 해보려고 지금 녹색인데 요거는 지금 좀 탁한 색인데도 물을 지금 많이 섞어서 투명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옷을 요런 색깔, 이 색깔로 해서 요게 지금 요 색깔을 한번 만들어 보니까 너무 배의 색깔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요런 조금 더 탁한 색, 조금 더
짙은 색으로 해서 지금 옷을 칠해봤습니다. 그래서 마르니까 이제 요런 컬러가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작은 부분들은 선명한 컬러를 요렇게 조금 넓은 부분은 물을 좀 섞어서 이렇게 붓의 터치가 나타나도록 하고, 요런 작은 부분은 그냥 노란색이니까 그죠? 포인트 색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노란색을 많이 묻혀서 눈에 잘 보이게끔 그렇게 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녹색 계열과 노란색의 색깔이 지금 조화를 잘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칠했으면 제가 이 칠을 하는 데 있어서 사진을 이 칠하는 게 너무 칠하는 것마다 다 찍으려니까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씩 사이에 이제 빼먹은 게 있는데 아까 노란색의 윗옷을 칠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꼬마 친구 우리 주인공의 이 멜빵 바지도 그린 계열의 요색보다 조금 진한 색으로 제가 한번 칠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엉덩이 부분 앉아 있는 부분, 겨드랑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 연한 색을 칠하고 나서 다시 붓에 조금 진한 많이 붙였든지 진하게 해서 요런 엉덩이 부분이나 요런 부분에 짙게 한 번 더 위에 덧칠을 해주면요, 입체적으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위에 노란색은 같은 톤으로 칠해주고 그럴 필요 없고, 바지 정도는 이렇게 해주면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옷과 우리 꼬마 주인공의 옷의 색깔을 다 칠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한번 칠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머리는 진한 노랑 옷보다는 조금 진한 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좀 탁한 옐로우가 되는 그런 톤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전체적으로 다 노란색을 칠해주고 진한 부분으로 더 칠해준다. 바지에 칠했던 것과 같은 기법으로 머리에 이제 칠하고 나서 머리에 칠한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부분 이 곡선을 그죠, 볼록볼록한 부분을 칠해주면 좀 더 입체감이 살아나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가면은 그 그려진 부분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을 했고요. 사람을.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조금 더 진한 톤의 색깔로 부분 이렇게 좀 칠해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그리고 이제 모자 칠하는 부분도 지금 사진이 없는데 할아버지의 모자도 노란색으로 요 컬러를 그대로 물을 조금 더 많이 섞어서 그냥 칠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느낌이 나게끔 해줬고, 할아버지 머리는 하얀색 그러니까 머리 흰머리가 많은 색이라서 그냥 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의 그림이 다 그려졌으면 그 외의 부분들을 칠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 안의 부분은 나무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좀 어두운 부분이 좀 드러나게끔 했고, 그 다음에 또 칠할 부분이 식탁 위에 있는 이런 커피잔 부분에도 칠해줘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회색 계열로 칠할 거니까 회색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백조와 요 찻잔 그리고 의자, 그러니까 나중에 회색 흰색을 제조할 때 만들 때 그때 이제 같이 요 세 개는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할아버지 칠했던 이 옷 색깔과 이 배에 칠했던 색깔을 조금 섞어서 이 부분에 배의 윗부분을 칠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연하면 이 윗부분은 조금 진하게 칠해주면 이 색깔의 대비가 잘 드러나서 명암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깊이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조를 한번 칠해 볼게요. 백조는 사실 흰색입니다. 그죠? 그래서 흰색을 한번, 지금 요 바탕이 흰색이지만 그래도 흰색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금 칠해주고, 근데 잘 안 드러나면 이제 회색을 그죠, 약간 섞어서 흰색은 많이 흰색 칠했던 그 부분에 회색을 약간 섞어서 아주 연하게 섞어서 이제 꼬리 부분과 요런 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꼬리 부분, 날개 부분, 밑부분, 그리고 요 친구도 마찬가지 꼬리 부분, 요런 부분 살짝 칠해주면 이 흰색이 확 드러나겠죠. 그래서 입체감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오리의 입은 요 부리는 노란색으로 그냥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흰색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흰색과 회색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 색깔을 만들었을 때 제가 요 전 그림에서 무엇을 또 칠한다 그래서 의자에도 회색이 칠해지고 그 다음에 찻잔 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만들어 놓은 컬러를 만들어 놨을 때 의자와 찻잔에 살짝 칠해주면 다음에 다시 또 만들 필요가 없죠. 그죠? 붓을 또 씻고 또 다음에 또 만들고 해야 되니까 한번 색깔을 만들어 놨을 때 같은 색이 들어가는 부분은 같이 칠하는 것도 작업의 좀 효율을 높여주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찻잔에도 이제 살짝 칠했고 의자 부분 칠해진 게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의자는 요 윗부분하고 다리 들어가는 부분에만 싹 칠해주면 명암의 효과가 잘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식탁보를 이렇게 하늘색의 격자 무늬로 해서 칠해줍니다. 이 붓이 지금 납작한 붓이거든요. 납작한 붓은 세우면 어때요? 이 넓은 면으로 칠하면은 넓게 칠할 수 있지만 이 좁은 부분으로 칠하면요 아주 가는 이런 또 선이로 칠할 수 있습니다. 붓이 왜냐하면 붓이 이렇게 이런 얇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넓은 면으로 칠하면 이런 두껍게 나올 것이고 넓게 그다음 요 끝에서부터 칠하면 이렇게 얇은 색 그래서 붓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그죠 세워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칠해주면 아주 가는 선에 가는 선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윗부분을 먼저 칠해주고 여기에 맞게 지금 선이 따라서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보이겠죠. 그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격자문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그 간격이나 사이를 잘 맞춰줘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윗부분은 이렇게 들어가고 펼쳐진 부분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간격은 똑같이 그죠? 훨씬 지금 평면인 상태와 또 늘어진 부분이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또 입체감이 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표현해 주는 그런 것이 그림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보 칠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얼굴이 남았습니다. 그죠? 아까 할아버지 다 칠해줬고, 그래서 얼굴은 이제 피부색으로 해서 피부색을 만들었는데 주황색 조금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흰색을 섞어서 하면은 이 피부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부 얼굴하고 손하고 칠해주니까 훨씬 이제 그림이 완성된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들어갈 부분들, 요 커피 잔에 커피도 좀 위에 채워주면 훨씬 사실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먹을 수 있는 뭐 비스켓 같은 거 얹어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뭐 이 요런 커피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인 내용물을 식탁 위에 살짝 얹어줬고 지금 의자 윗부분에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칠해줬고 그 다음에 이 다리 부분 그 다음에 좌판 부분에 칠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배 안쪽에 나무색 칠해줄 때 그죠? 나무색에는 물을 조금 많이 섞었어요. 그래서 칠해주니까 안쪽에 어두운 부분이 으로서 배의 안쪽 부분의 깊이감이 나타나죠. 진한 이것도 연두색으로 칠해주면 어때요? 이 색깔과 같은 톤이기 때문에 안쪽에 느낌이 잘 드러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좀 진한 색으로 칠을 해주니까 어때요? 안과 밖에 내부와 외부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특별하게 뭐 명암을 넣지는 않았는데도 물감의 농도 차이로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진하고 이 부분이 연하고 뭐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보면 입체감이 드러나죠. 어느 정도. 그리고 올이 지금 보면요. 아까 흰색 다 칠해주고 꼬리 부분 그리고 하부 배 부분 그리고 날개 부분 이런 부분을 회색으로 살짝 칠해주니까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리에 노란색을 칠해니까 포인트 컬러가 돼서 훨씬 지금 생동감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지금 배경 외에는 지금 주인공들의 색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보다 이제 전체적으로 배경을 칠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배경은 연한 톤으로 지금 칠해줄 겁니다. 우리 앞에서 완성된 퍼즐 그림 봤을 때 연한 색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이 주인공 이 배의 그림이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배경 부분은 연하게 칠해 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뭐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배 부분, 그러니까 주인공 이 그림의 메인이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배경 그리는 그림을 한번 이걸 쭉 다 연결해서 해도 되는데 이걸 또 이제 6번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색칠하는 부분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색칠하는 부분을 지금 두 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죠. 밑그림 그리는 거 있고 색칠하는 부분 해서 이제 그 주인공 소재 부분하고 배경 부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간은 퍼즐 테두리하고 퍼즐 조각 만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